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대학원까지 공부할 거예요. 지금 대만의 한글 열풍에 중국 정부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정말 대단해요.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요. 한자 번체자로 문자 하나 보내는데 30초, 한글로는 3초면 끝나요. 대만 20대의 43%가 한글 키보드를 설치했다는 것. 베이징은 당황했습니다. 간체자로 흡수하려던 대만이 간체자 대신 한글을 선택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시윤입니다. 국립타이완대학 디지털 언어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2023년 10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연구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이거 보셨어요? 제자 왕이팅이 급하게 달려와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뜬 뉴스 제목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대만 청년층 30%, 중국 간체자 메신저 앱 일상적 사용.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팅아, 이거 정말이야? 네, 교수님. 저희 과에서도 절반은 웨이신이나 샤오홍슈 쓰고 있어요. 번체자 입력이 너무 복잡해서. 그때 연구실 텔레비전에서 특별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신 조사 결과 대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활용률은 23%에 불과합니다. 같은 연령대 한국은 78%, 일본도 52%인데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전문가들은 복잡한 번체자 입력 시스템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간체자로, 노년층은 아예 디지털에서 소외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간체자, 기반 앱 사용자가 최근 3년간 500% 증가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왕이팅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교수님, 솔직히 저도 중국 앱이 편해요. 번체자로 우울을 쓰려면 획이 24개나 되는데 간체자는 11개면 끝이에요. 채팅할 때 시간이 3배는 걸려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팅아, 이게 왜 위험한지 알아? 그냥 편한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중국이 왜 공짜로 편리한 앱을 뿌릴까? 언어는 생각을 지배해. 간체자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국식 사고를 하게 되고 중국 콘텐츠를 소비하게 돼. 그리고 결국 이팅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문화적 통일. 맞아. 총 한 발 안 쏘고 대만을 흡수하는 거지.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부 디지털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거든요. 현재 대만의 디지털 주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생태계에 종속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관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번체자 입력 시스템을 개선하고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뻔한 대답이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제 인생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윤아, 엄마가 큰일이야. 남편 정하오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 그 다음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하셨어.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강인하고 품이 있으신 천메이란 여사가?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지금은 안정됐어. 도대체 왜 그러셨대? 하오가 쪽지 하나를 건넸어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유서였죠. 전통 서예로 쓰인 아름다운 글씨였지만 내용은 너무나 슬펐어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 병원도 혼자 갈 수 없고 손자와 대화도 할 수 없다.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데 나만 따라가지 못한다. 가족에게 짐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대만에서 유명한 서예가셨어요. 74세의 나이에도 정정하시고 제자들도 많으셨죠. 그런 분이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6개월 전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더군요. 주로 사회적 고립감 때문에. 고립감이요? 네.
디지털 소외로 인한 노인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번체자 입력의 어려움 때문에 가족들과 소통이 단절되면서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틀 후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죠. 시윤아, 미안하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희가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난달에 샤오이가 미국에서 아기 사진을 보냈는데 답장을 못했어. 번체자로 축하한다를 쓰려는데 너무 복잡해서 2시간을 씨름하다가 포기했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녀딸이 첫 아기를 낳았는데 축하 한마디 못하신 거예요. 병원 예약도 못해. 화면에 뜨는 글자들이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그래서 병을 키웠어. 이제는 전통시장도 못 가. 다들 라인페이로 결제하는데 나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70년 넘게 번체자의 아름다움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게 나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벽이 되었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10살짜리 손자 위안위안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지만 위안위안이 스마트폰을 꺼내자 다시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위안위안이 메신저로 사진을 보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할머니는 못 봐. 왜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하던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자존심 강하신 분이 손자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내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위안위안이 나간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시윤아,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서예는 이제 아무도 배우려 하지 않고 디지털은 따라갈 수 없고.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의 서예는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니? 소통할 수 없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대만 최고의 서예가가, 문화의 수호자가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무너지다니.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퇴원하셨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고 서예붓도 들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어머니가 몰래 중국 간체자 교본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이게. 시어머니가 부끄러운 듯 책을 감추셨어요. 미안하다, 시윤아. 하지만 이거라도 배워야 위안위안과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생 번체자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신 분이 간체자를 배우려 하시다니. 그것도 중국 교본으로.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대만 전체의 위기라는 것을. 하지만 일주일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출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언어학 국제학회 참석차 부산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가는 길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을 정말 빠르게 다루고 계셨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어. 약 처방받았고 다음 주에 또 가야 해. 할머니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는데 그 속도가 젊은 사람 못지않았어요. 게다가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음성 메시지도 능숙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정말 빠르게 메시지 보내시네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한글이 쉬워서 금방 배웠어요. 소리 나는 대로 치면 되니까. 처음엔 어려웠는데 손자가 가르쳐줘서 1달 만에 익혔지.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표현 문자. 복잡한 한자 변환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할머니 연세가? 83살이에요. 이 나이에도 유튜브 보고 쇼핑도 해요. 한글이 쉬워서 가능한 거예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대만도 표현 문자를 활용하면? 그때 왕이팅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교수님, 여기 대박이에요. 대만 유학생들이 모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모임? 주흥부 간소화 연구 모임이요. 부산 대학가에 100명 넘게 모였대요. 다음 날 저녁 이팅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어요. 부산대 근처의 한 카페였죠. 정말 놀라웠어요. 대만 유학생들 100여 명이 모여서 새로운 입력 방식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니아오. 진행자가 신나게 인사했어요. 타이중 출신의 류샤오밍이라는 학생이었죠.
오늘은 주음부호를 더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게요. 화면에 예시가 떴어요. 복잡한 번체자를 주음부호로 빠르게 입력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따라했어요. 진짜 빨라요. 번체자 그대로 쓰면서도 입력은 빨라졌어요. 간체자 안 써도 되네요. 저는 흥미를 느꼈어요. 이미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쉬는 시간에 샤오밍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타이완 대학 교수예요. 이 모임은 언제부터?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5명이었는데 지금은 부산에만 300명, 서울에 500명이 넘어요. 왜 이런 연구를? 샤오밍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번체자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지만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번체자는 지키되 입력 방식을 혁신하려고요. 그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할머니한테도 가르쳐 드렸는데 한 달 만에 메시지 보내세요. 78살인데도요. 순간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정말요? 어르신들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제 친구 할아버지는 85살인데 이제 페이스북도 하세요. 새로운 입력법 덕분에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게 됐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모임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과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제일 불쌍해요. 번체자는 어렵고 간체자는 자존심상 못 쓰고. 맞아요. 우리 엄마도 라인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10분 걸려요. 그래서 새로운 입력법이 답인 것 같아요. 번체자의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실용적이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밤새 연구했어요. 한국의 한글 입력 시스템과 대만의 주음부호를 비교 분석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주음부호를 현대적으로 개선하면 입력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 3시 시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꼭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시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어머니, 제가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일주일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무슨 방법인데? 또 복잡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간단해요. 주음부호를 현대적으로 개선한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입력 시스템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쓰는 주음부호네? 네, 맞아요. 하지만 더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어요. 번체자는 그대로 쓰면서도 입력은 훨씬 쉬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번체자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 네. 우리의 문자는 그대로 지키면서 입력만 쉽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럼 해보자. 첫날은 기본적인 입력 방식만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주음부호를 조합하면 번체자가 자동으로 나와요. 예전보다 훨씬 간단하죠?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금방 이해하셨어요. 이미 주음부호를 아시니까 새로운 방식도 쉽게 받아들이셨죠.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우리가 쓰던 방식에서 조금만 바뀐 거네? 둘째 날, 간단한 단어를 써보기 시작했어요. 니아오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력하셨어요. 아이써니. 화면에 번체자로 애산이가 떴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쉽네. 예전엔 애 자 하나 쓰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셋째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윤아, 내가 문장을 썼어.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위안위안을 그리워한다. 모두 번체자로 깨끗하게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넷째 날, 드디어 스마트폰으로 도전했어요. 자, 이제 새로운 입력 앱을 설치할게요. 여기 보세요. 처음엔 손이 떨리셨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어요. 어머나, 자동 완성도 되네? 처음 몇 글자만 쳐도 전체 단어가 뜨잖아. 다섯째 날,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시윤아, 내가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찾았어. 번체자로 대만 샤오츠라고 검색했더니 바로 나오더라. 여섯째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녁 식사 중에 시어머니의 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위안위안이 메시지를 보냈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내일 놀러 가도 돼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손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럼. 할머니도 위안위안 너무 보고 싶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시윤아, 내가 해냈어. 내가 정말 해냈어. 1분도 안 돼서 위안위안의 답장이 왔어요. 우와, 할머니가 메시지 보냈어요. 진짜 할머니 맞아요? 대박. 그 순간 온 가족이 환호했어요. 일주일째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윤아, 나 이제 세상과 다시 연결된 것 같아.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이 작은 성공이 곧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는 동네에서 금세 화제가 됐어요. 메이란 씨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낸다고? 그것도 일주일 만에 배웠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 린 할머니가 다가왔죠. 메이란 정말이야? 손자랑 메시지 주고받는다며?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봐, 어제 위안위안이 보낸 사진이야. 학교에서 상 받았대. 린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떡해. 나는 아직도 전화 받는 것도 헷갈리는데. 새로운 입력법이 나왔어. 시윤이가 가르쳐줬어. 번체자 그대로 쓰면서도 쉬워. 번체자를 쉽게?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배울 수 있을까? 우리 손녀도 미국에 있는데 영상통화라는 걸 해보고 싶어.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시윤아, 내 친구들도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다들 너무 배우고 싶어 해. 그렇게 시작된 작은 모임이 삽시간에 커졌어요. 첫 수업에는 5명이 왔는데 다음 주에는 15명, 그 다음 주에는 30명이 넘게 모였어요. 정말 쉽네요. 나도 손자한테 메시지 보낼 수 있게 됐어. 어제는 병원 예약도 혼자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왕 할아버지였어요. 82살에 글을 잘 모으셨는데 새로운 입력법을 배운 후 처음으로 디지털 글쓰기를 하게 되셨거든요. 평생 복잡해서 포기했는데 이제는 가게 간판도 검색할 수 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어느 날 이팅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교수님, 저희 할머니 동네 이야기가 온라인에 퍼지고 있어요. 뭐라고? 페이스북에 타이베이 전통시장의 기적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공유가 10,000번이 넘었어요. 글을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어요. 70대 할머니들이 일주일 만에 스마트폰 마스터가 됐다. 번체자 포기 않고도 디지털 세상 진입한 어르신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우리 엄마도 배우고 싶대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진짜 일주일이면 가능한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어요. 저도 새로운 입력법 쓰고 있어요. 진짜 빨라요. 우리 학교 애들 절반은 이미 쓰고 있음. 간체자 안 써도 빠르게 입력 가능. 이팅이 통계를 보여줬어요. 교수님, 지난 한 달 사이에 새 입력법 앱 다운로드가 10만 건을 넘었어요. 10만 건? 네. 그리고 유튜브에 튜토리얼 영상도 쏟아지고 있어요. 조회수 100만 넘는 것도 있고요.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을 확인해봤어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첫 메시지 보내는 날 조회수 230만. 영상 속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입력하고 손자에게서 답장이 오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댓글란은 감동의 물결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뉴스에 충격적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중화문화보존회 회장 류잼민이었어요. 그는 국립고궁박물관 명예관장이자 대만 전통문화의 수호자로 불리는 인물이었죠. 번체자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전통을 바꾸다니.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류잼민 회장의 기자회견은 대만 사회를 뒤흔들었어요. 5000년 중화문명의 정수인 한자를 함부로 바꾸려 한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특히 장시윤 교수. 당신은 대만의 최고 학부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전통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연합보는 일면에 대서특필했어요. 중화문화의 위기, 번체자의 순수성을 지켜라. 자유시보는 반대 입장이었죠. 실용과 전통, 균형점을 찾아야. 인터넷은 전쟁터가 됐어요. 전통을 바꾸는 놈들은 다 매국노다.
니들이 고집 부리다가 젊은이들 다 중국 간체자로 넘어갈 거야. 학교에서도 압박이 시작됐어요. 총장실로 호출을 받았죠. 장 교수, 요즘 논란이 심각하네요. 천 총장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학교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어요. 일부 동문들은 후원 중단을 경고하고 있고, 총장님, 저는 단지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를 해결하려고. 알아요. 하지만 방법이 문제잖아요. 왜 전통을 바꿉니까?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총장님, 밖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전통을 지켜라. 번체자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마라. 하지만 반대편에도 시위대가 있었어요. 실용적 혁신을 지지한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변화를. 학생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윤아, 이거 봐. 텔레비전에서는 정치 토크쇼가 한창이었어요. 장시훈 교수의 입력법 개선. 이것은 전통 훼손 아닙니까? 민진당 의원이 반박했어요. 실용적 개선입니다. 번체자는 그대로 두고 입력만 쉽게 한 거예요. 국민당 의원이 격하게 반응했어요. 그래도 전통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논쟁은 점점 격해졌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시윤아, 우리 집 앞에 누가 페인트를. 급히 달려가 보니 대문에 빨간 페인트로 전통 파괴자라고 써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은데.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때 이웃인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메이란, 그 인간들 내가 봤어. 전통 어쩌고 하면서 행패 부리더라. 린 할머니가 분노했어요. 뭐가 전통이야? 우리가 쉽게 소통하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복잡해서 손자랑 말도 못하고 살란 말이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메이란 씨, 힘내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새로운 방법 배운 게 뭐가 잘못이야? 순식간에 50여 명이 모였어요. 모두 새 입력법을 배운 할머니들이었죠. 왕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80평생 디지털 문맹이었어. 새 입력법 배우고 처음으로 스마트폰 쓰게 됐는데 이게 죄야? 린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 내 손녀는 미국에 있는데 이제야 영상통화할 수 있게 됐어. 이게 전통 파괴면 나도 파괴자야.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장 교수님, 저는 타이베이시 정부 디지털부입니다. 내일 비밀 회의가 있는데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시 정부 청사 지하 회의실. 들어서자마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디지털부 장관, 국가안보회 관계자, 그리고 놀랍게도 정보기관 관계자까지 있었죠. 장 교수님, 앉으세요.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극비입니다. 디지털부 장관이 화면을 켰어요. 충격적인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중국 정부가 대만에 뿌린 간체자 앱 현황입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앱 목록이 있었어요. 메신저, 쇼핑, 교육, 게임. 이 앱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무료이고 간체자 기반이며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간의 관계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이 앱들을 사용하는 대만인들의 언어 습관 변화 데이터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간체자 사용자들이 점차 중국식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중국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6개월 내에 임계점을 넘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보기관 관계자가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어요. 중국 내부 문건입니다. 디지털 통일 프로젝트라는 극비 계획이 있습니다. 문서를 읽으며 경악했어요. 1단계 간체자 앱으로 언어 습관 바꾸기, 2단계 문화 콘텐츠로 사고방식 동화, 3단계 경제적 종속 유도, 4단계 자발적 통일 여론 조성. 디지털부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대응하려 했지만 번체자가 너무 복잡해서 젊은이들이 자꾸 간체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입력법 개선이 중요합니다. 번체자는 지키되 사용성을 높여야 해요. 구간의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우리도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실험이 성공적이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정보기관 관계자가 우려를 표했어요. 문제는 류젠민 같은 극단적 전통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반발하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류젠민의 중화문화보존회 자금 출처를 추적해봤더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중국 정부와 연결된 단체들이 은밀히 후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번체자가 너무 복잡하면 대만이 고립된다는 걸. 그래서 일부러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중국은 간체자로 젊은 세대를 흡수하고 극단적 전통주의로 노년층을 고립시키는 양면 전략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장관이 따로 불렀어요. 장 교수님, 정부는 공식적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운동이 일어난다면 뒤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 교수님? 젊은 여성이었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 저는 류샤오이입니다. 류젠민의 딸이에요. 류젠민의 딸이라고? 긴장이 됐어요. 무슨 일로? 아버지한테는 비밀인데 사실 저도 교수님을 지지해요. 네. 샤오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300명인데 이번 달에만 50명이 퇴사했어요. 왜요? 번체자 입력이 너무 느려서 개발 속도가 떨어져요. 중국 회사들은 간체자로 빠르게 개발하는데 우리는 경쟁이 안 돼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는 전통을 지키라고 하시지만 현실은 직원들이 새로운 입력법을 써보자고 제안했는데 그것도 반대하세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네. 교수님이 옳아요. 우리에게는 실용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전통만 고집하다가는 샤오이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비밀리에라도. 뜻밖의 동지를 얻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류샤오이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오늘 이사회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직원 절반이 단체로 사표를 냈어요. 더 이상 번체자 입력 환경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2시간 후 샤오이의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조언자로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젊은 개발자들의 표정이 단호했죠. 사장님, 우리가 지난달에 끝낸 프로젝트, 중국 회사는 일주일 만에 했대요. 간체자와 번체자의 입력 속도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샤오이가 애원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그때 한 개발자가 말했어요. 사실 우리끼리는 이미 새로운 입력법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뭐라고? 번체자는 유지하되 입력은 간소화된 방식으로요. 작업 속도가 5배는 빨라요. 다른 개발자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우리의 새 입력법을 지원하고 있어요. 샤오이가 저를 봤어요. 제가 나섰죠. 여러분, 입력법은 도구입니다. 번체자의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사진 중 한 명이 반발했어요. 류 회장님이 아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샤오이가 일어섰어요. 저는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요. 그리고 충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 희망자에 한해 새로운 입력법 사용을 허용하겠습니다. 3개월 후 성과를 보고 전면 도입을 결정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이사진은 술렁거렸죠. 회의가 끝난 후 샤오이가 말했어요. 아버지와 싸울 준비는 됐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폭풍이 몰아쳤어요. 다음 날 아침 류젠민이 직접 회사로 쳐들어왔어요. 샤오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온 회사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 여기는 제 회사예요. 내 돈으로 만든 회사에서 전통을 파괴한다고? 내가 미쳤구나. 부녀의 대립은 팽팽했어요. 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해야. 닥쳐. 넌 중화문화의 배신자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샤오이 뒤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을 지지합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류잼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너희들 다 해고야. 샤오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버지, 이 직원들을 해고하면 회사는 망해요. 그럼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는 중화문화 기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샤오이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류잼민이 흠칫했어요. 샤오이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사업가였는데 늘 시대에 적응하라고 했다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거스르지 말고 활용하라고. 류잼민이 말없이 회사를 나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죠. 그날 밤 샤오이가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어요. 저는 중화문화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더 사랑하는 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아버지와 맞서는 게 힘들지 않나요? 힘들어요. 하지만 직원 300명의 생존이 걸려 있어요. 대만 IT 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고요.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유샤오의 대표를 지지합니다. 젊은 기업인의 용기, 실용과 전통의 균형을 찾는 지혜, 특히 젊은 세대가 열광했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3주 후에 일어났습니다. 유샤오의 선언 이후 대만 전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먼저 불을 지핀 건 대학생들이었어요. 샵 전통과 혁신이 좋아. 이 해시태그가 하루 만에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일주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했죠. 타이완 대학 캠퍼스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어요. 우리는 중국 관체자도 거부한다. 하지만 비효율도 거부한다. 번체자는 지키되 혁신하자. 학생회장 천회의가 연설했어요. 우리 세대는 번체자의 아름다움도 알고 간체자의 위험성도 압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청중이 환호했어요. 각 대학에서 새 입력법 학습 동아리가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일주일 만에 회원이 10만 명을 넘었죠. 더 놀라운 건 스타트업들의 움직임이었어요. 타이완 스타트업 연합, 새 입력법 전면 도입 선언, 기자회견장에 스타트업 대표 100명이 모였어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혁신을 선택합니다. 번체자의 정체성은 지키되 효율을 높입니다. 한게임 회사 대표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새 입력법 도입 후 개발 속도가 300% 향상됐습니다. 이제 중국 회사와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술렁거렸어요. 경제일보가 특집 기사를 냈죠. 새로운 입력법, 대만 디지털 경제의 구원투수가 되나. 기사에는 놀라운 통계가 있었어요. 새 입력법 도입, 기업 생산성 평균 250% 상승, 입력 오류율 70% 감소, 직원 만족도 90%. 하지만 진짜 폭발력을 보여준 건 인플루언서들이었어요. 유명 유튜버 디지털 타이완이 영상을 올렸어요. 할머니에게 새 입력법 가르쳐드렸더니 생긴 일? 영상은 감동 그 자체였어요. 78세 할머니가 한 달 만에 온라인 쇼핑을 하고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 평생 못했는데. 이제는 유튜브도 봐요.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1000만을 넘었어요. 이어서 수많은 영상이 쏟아졌어요. 새 입력법으로 얼마나 빨라질까? 간체자 대 번체자 대 새 입력법 속도 대결. 우리 할아버지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틱톡에서는 입력법 챌린지가 유행했어요. 한 달 안에 새 입력법 마스터하기. 할머니와 첫 카톡 주고받기.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고등학생의 영상이었어요. 저는 중국인도 아닌 대만인입니다. 하지만 혁신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화면에 통계를 보여줬어요. 간체자 앱을 쓰는 친구들은 이미 중국 콘텐츠에 중독됐어요. 대만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새 입력법을 쓰는 우리는 여전히 대만인이에요. 도구는 바꿨지만 정신은 그대로예요. 이 영상은 2천만 뷰를 기록했어요.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진당 청년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했죠.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실용적 선택을 지지한다. 타이베이 시장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어요. 시민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경제계의 움직임이었어요. 타이완 최대 전자회사 폭스콘이 발표했어요. 전 직원 대상 새 입력법 교육 프로그램 시작. 이어서 TSMC, 에이서, 에이수스가 동참했어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주식시장이 반응했어요. 새 입력법 도입을 선언한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죠.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대만의 입력법 혁신이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CNN이 먼저 보도했어요. 대만의 디지털 혁명 전통을 지키며 혁신하다라고 영어로 보도했습니다. BBC도 특집을 준비했죠. 대만의 실험 언어 장벽을 넘는 혁신적 시도. 하지만 진짜 폭탄은 실리콘밸리에서 터졌어요. 구글 CEO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구글은 대만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합니다. 새로운 입력 시스템을 구글 제품에 통합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발표했어요. 대만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새 입력법을 윈도우에 기본 탑재하겠습니다. 애플까지 가세했죠. 아이폰과 맥의 대만의 새 입력 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한 벤처 투자자가 설명했어요. 대만은 세계 반도체의 심장입니다. 대만이 디지털 혁신에 성공하면 전 세계 IT 산업이 득을 봅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경제신문이 일면 기사를 냈어요. 대만의 도전, 아시아 디지털 혁신의 모델. 기사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일본도 복잡한 한자 입력 문제를 겪고 있다. 대만의 해결책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 디지털청 장관이 대만을 방문했어요. 대만의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시아가 함께 디지털 시대를 선도합시다. 그런데 가장 극적인 순간은 유엔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유엔 본부에 초청을 받았어요. 디지털 포용과 언어의 미래 컨퍼런스였죠. 발표장에는 각국 대표들이 가득했어요. 언어 장벽이 디지털 소외의 주요 원인입니다. 대만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적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발표 후 질문이 쏟아졌어요. 인도 대표가 물었어요. 우리도 문자가 너무 복잡해서 디지털 소외가 심각합니다. 대만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브라질 대표도 관심을 보였어요. 포르투갈어권 노인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직접 나섰어요. 디지털 소외는 건강권 침해입니다. 대만의 시도는 전 인류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유엔은 디지털 포용 혁신상을 제정합니다. 첫 수상 후보에 대만을 추천합니다. 컨퍼런스에서 사무차장이 말했어요. 대만은 증명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모든 국제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만 내부의 갈등은 여전했어요. 류젠민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가 최후의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 대만의 운명을 결정할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입력법의 공식 채택에 관한 국민투표. 류젠민이 주도한 국민투표 청원이 통과됐어요. 찬반 양측 모두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양측의 캠페인이 시작됐어요. 류젠민은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어요.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지켜라. 전통을 바꾸는 것은 문화적 굴복이다.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하지만 찬성 측도 만만치 않았어요. 디지털 시대의 생존을 선택하라. 전통을 지키며 혁신하자.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시어머니를 비롯한 할머니들의 캠페인이었어요. 우리도 소통하고 싶다. 새 입력법이 우리에게 준 자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시윤아, 내가 텔레비전에 나가기로 했어. 어머니, 정말요?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새 입력법이 얼마나 우리 삶을 바꿨는지. 방송 당일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74년간 번체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서예가로서 그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하지만 그 아름다운 문자가 제게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손자와 대화할 수 없었고, 병원 예약도 못했고,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이셨어요. 이제 저는 새 입력법으로 소통합니다. 한 달 만에 배웠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번체자는 그대로 쓰면서도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전통은 박물관에 있을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살아 숨 쉴 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천메이란 여사의 용기에 감동했다. 전통 서예가가 혁신을 지지하다니. 하지만 류젠민도 반격했어요. 저 여자는 중화문화의 배신자다. 편의의 눈이 멀어 전통을 팔았다. 상처받은 시어머니가 우셨어요.
하지만 곧 다시 일어나셨죠. 시윤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투표일 2주 전,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류샤오의 회사가 놀라운 성과를 발표한 거예요. 새 입력법 도입 3개월 결과, 개발 속도 400% 향상, 중국 대기업과의 계약 수주 성공, 직원 복귀율 95%. 기자회견장에서 샤오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이것이 결과입니다. 전통을 버린 게 아니라 발전시킨 겁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또 있었어요. 류젠민의 최측근 중 일부가 입장을 바꾼 거예요. 우리도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중국 관체자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류젠민은 분노했지만 대세는 기울고 있었어요. 투표 일주일 전 각종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찬성 52%, 반대 48%. 박빙이었어요. 마지막 일주일 양측은 총력전을 펼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투표 당일. 아침부터 투표소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특히 노년층의 참여가 눈에 띄었죠. 평생 처음 온라인으로 투표 신청했어요. 새 입력법 덕분에 가능했어요. 젊은이들도 대거 참여했어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합니다.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됐어요. 개표 방송을 보려고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어머니도 함께였죠. 어떻게 되든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개표가 시작됐어요. 초반에는 반대가 앞섰어요. 반대 52%, 찬성 48%. 류젠민 측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도시 지역 개표가 시작되자 상황이 역전됐어요. 찬성 51%, 반대 49%. 취소 게임이 계속됐어요. 밤 11시 마지막 지역구 결과가 나왔어요. 최종 결과 투표율 73%, 찬성 68%, 반대 32%. 압도적 승리였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이겼어. 정말 이겼어. 거리로 나가니 축제 분위기였어요. 전통과 혁신의 조화, 디지털 독립 만세. 류젠민은 패배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뜻밖의 말을 덧붙였죠. 나는 여전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주일 후 류젠민이 시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천메이란 여사님. 두 노인이 마주 앉았어요. 저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새 입력법을.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정말이세요? 류젠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손녀가 미국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축하 메시지를 못 보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전통도 소통 없이는 의미가 없더군요. 두 노인이 화해했어요. 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길을 걷게 된 거죠. 정부도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새 입력법 공식 채택, 전국 디지털 교육센터 1000개소 설립, 공공기관 새 입력 시스템 의무화. 변화는 빨랐어요. 한 달 만에 새 입력법 학습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고, 2달 만에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90% 개선됐으며, 석 달 만에 고령층 디지털 활용률이 2배로 증가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지금 대만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타이베이 전자상가의 풍경이 달라졌어요. 할머니, 이 스마트폰이 새 입력법 지원 잘 돼요. 할아버지, 태블릿으로 서해도 디지털로 할 수 있어요. 70대 어르신들이 최신 기기를 고르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죠. 최근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고령층 디지털 활용률 23%에서 50%로 상승 중, 스타트업 생산성 평균 200% 향상, 중국 관체자 앱 사용률 30%에서 20%로 감소, 디지털 사기 피해 30% 감소.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왕 할아버지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83세 할배의 전통 요리 교실. 수강생이 1000명이 넘었어요. 새 입력법으로 강의 자료도 직접 만드신다고 하시네요. 린 할머니는 온라인 동호회를 만드셨어요. 전통 수공예를 사랑하는 사람들. 새 입력법 덕분에 활발하게 소통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가족들의 재결합이에요. 5년 만에 해외에 있는 손자와 화상 채팅했어요. 이제 매일 가족 단톡방에서 안부 나눠요. 할머니가 페이스북에 댓글 달아주세요. 경제적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대만 IT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어요.
한 스타트업 대표가 인터뷰했어요. 새 입력법 덕분에 개발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 트렌드가 되고 있죠. 시어머니는 이제 디지털 서예 강좌를 열고 계세요. 번체자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입력은 쉽게. 수강생이 벌써 500명이 넘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류 부녀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류젠미는 이제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연구하고 계시고, 류샤오의 회사는 아시아 최고의 IT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부녀가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디지털 포용 프로젝트. 전국에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워요. 처음엔 비난했지만 대만의 성공을 보고 연구하기 시작했죠. 대만이 새로운 길을 찾았다. 간체자만이 답이 아니었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계속되고 있어요. 대만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 싶다. 태국.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배우고 싶다. 베트남.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대만인의 자신감 회복이에요. 우리는 작지만 혁신적인 나라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최근 국립중정기념당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어요. 번체자와 함께하는 디지털 시대, 천메이란 특별전, 시어머니의 작품전이었어요. 개막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어요. 부총통도 참석했죠. 천메이란 여사는 증명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시장에는 특별한 작품이 있었어요. 디지털로 구현한 전통서의 작품들. 그리고 마지막 작품. 연결. 거대한 스크린에 번체자가 아름답게 흐르는 작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작품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서예를 하며 70년을 살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새 입력법을 배운 후 시작됐어요. 그때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통화가 연결됐어요. 할머니,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전 세계에 흩어진 가족들이 동시에 연결된 거예요. 미국의 손녀, 캐나다의 조카, 호주의 친척, 모두가 번체자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작품 정말 멋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새 입력법으로 답장을 보내셨어요. 나도 사랑한다. 곧 만나자. 모두 건강해. 관객들도 함께 울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순간이 있었어요. 류젠민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천메이란 여사님, 그리고 장시훈 교수님.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진정한 전통은 화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중화문화보존회를 중화문화혁신회로 바꾸겠습니다. 전통을 현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시훈아,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 어머니가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내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는 거야. 언어의 장벽 없이, 세대의 간격 없이. 그날 밤 특별한 발표가 있었어요. 대만 정부가 아시아 디지털 포용센터 설립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어요. 장시훈 교수는 언어가 벽이 아닌 다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발표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저희 성취가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인 모든 분들, 특히 용기를 낸 어르신들의 승리입니다. 무대 아래에서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새 입력법으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 사랑해요 시훈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끈이었으며 미래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당신 덕분에 할머니와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타이중에서. 우리 회사도 새 입력법으로 경쟁력을 찾았어요. 신주에서. 디지털 소외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가오슝에서. 시어머니는 76이 되셨지만 여전히 활발하세요. 지난주에는 온라인 전시회를 여셨어요. 디지털 서예의 새로운 지평. 관람객이 벌써 10만 명이 넘었죠. 대만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디지털 경쟁력 아시아 상위권 진입, 고령층 디지털 활용률 지속 상승, 세대 간 소통 지수 대폭 개선.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이거예요.
대만은 증명했다.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얼마 전 한 기자가 물었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런 결과를 예상했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손자와 대화하길 원했을 뿐이에요. 기자가 또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언어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로 무엇을 하느냐예요. 우리는 그 도구로 사랑을 전하고 세대를 잇고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창밖을 보니 타이베이의 거리는 활기차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대화 소리. 할머니, 메시지 확인하셨어요? 그럼, 방금 답장 보냈지. 이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적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대의 간격을 넘어, 모두가 연결되는 세상. 그 작은 시작이 여기,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혁명은 총성 없이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사랑과 이해의 힘으로. 지금까지 대만이 디지털 생존을 위해 혁신을 선택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교수의 가족 사랑이 어떻게 한 나라를 바꾸고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는지 보셨죠? 언어는 벽이 아닌 다리가 되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디지털 소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대만이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